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오전 6시 51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뉴스부터 보면서 차트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량 해고 카드 연체, 불안한 미국 연착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부분은요, 사실 좀 괜찮아. 확률이 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불안한 지표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주식이 조금 비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요. 원래 미국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1%에서 2%대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은 되겠고, 이제 카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는 지표를 봤었어요. 그죠? 많이 높아졌고, 사무실 공실률도 20% 가깝게 갱신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판교, 수원, 평택의 반도체 삼각 지연 평계 금요일 15 총력정.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수원, 이천, 이쪽으로.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 지역이긴 한데, 한국은 사실은 이제 저는 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과 공장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이제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아산 밑에죠. 그죠? 아산이 요 밑에 있잖아요. 아산이나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기는 합니다. 수원 쪽도 좋고요. 가족이 있어도 집에 홀로 있을 때 행복. 이케아 집에서의 생활 한 38국조사. 네. 맞죠. 이게 혼자 있을 때가 좀 편하기는 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즐겁긴 하지만 괜히 이제 눈치 보이고 신경 써야 되고 혼자서 그냥 자는 게 저는 제일 좋거든요. 사실 거의 이제 스트레스를 잠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예전에 참 잠을 못 잤었는데 요즘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진 건지 아니면 이제 차트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 해탈을 한 건지 요즘 잠을 좀 잘 자더라고요. 다행인 거죠. 자, 한국인은 돈, 건강, 사생활에 민감하다. 개인주의 성향 두드러진 까닭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 정도.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었는데. 한국인 이거는 좀 공정이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네. 코픽스 당분 하락세 가격 부담 줄 듯이라고 하네요. 이제 금리가 조금은 이제 진정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K뱅키 중저시중 대출금리 2포인트 올렸다라고 하네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네. 그죠? 기금융 부동산 PF 직격탄. 이 부동산 PF, 한국금 증시에는 부동산 PF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부터 드렸습니다. 그죠? 오래전부터 드려왔었고, 특히나 이금융권에 대한 부동산,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잠재적인 뮤슈가 되고 있었었는데, 이게 트리가 터졌다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은 터져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홍콩 증시 하락이 크다. 2월 박스피.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코스피 부재에도 개미 상승장의 베팅.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요즘 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만, 베팅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천천히 좀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월을 넘어가서 한 4월부터 이제 다지면서 유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아직까지 그 뷰는 그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연히 상승이 꺾고 승부수 신기술 내놓는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사야 됩니다. 이제는 선차전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예전에 기록들이 지금 다 날라가고 카톡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한번 바꿔가지고 오래오래 써야겠죠?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LNF 어닝 쇼크 리튬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리튬은 이제 아마 전기차는요, 내년 25년부터도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좀 섣부르지만 좀 고무고프가 돼 있었었고 비싸고 지금 인프라도 안 돼요.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전기차들이 성능 좋은 애들, 그리고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그렇게는 괜찮은 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년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아파트가 좀 떨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올해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네. 라이칭더. 자,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이제 대만의 독립을 응원을 해야 되죠.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여튼 도의적으로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거나 자기네들 걸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남북 전쟁을 했다시피 중국도 사실 공산당과 자유주의 전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장제스가 져서 대만으로 도망을 갔죠. 만약에 한국이 남북 전쟁에서 졌다면, 6.25에서 졌다면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던 거랑 비슷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나라라고, 이제 한국은 반반이 되었었지만 쟤네들은 이제 패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만과 중국 본토에 서 있어서 과거에 이제 대만이 이제 유엔국의 이상희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국이 들어가면서 대만이 빠져버렸죠. 사실 그때 대만이 빠졌으면 안 됐어. 그렇죠? 그때 있었으면 이제 두 나라에 대한 모든 게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었을 텐데 빠져버리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고래가 되어버렸잖아요. 덩치가 커져버리면서 이제 타이페이 차이나라는 그런 이름을 달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친중 정책에 중국에서 대만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대만이 이제 친중 정책을 펼치게 됐었습니다. 12년 됐나요? 그래서 계속 친중화되어 있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갑자기 이제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아니다 독립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뭐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독립하는 거 좋고 응원하지만 이렇게 강경하게 하다가는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막 제가 이제 뭐라고 했을까? 25년부터 해서 27년 사이에 전쟁이 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대만의 동북아, 대만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렸고 알고 보니까 24년 11월인가요? 이번에 미국 대선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글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되니까 좀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적당히 잘 합의를 됐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 미국에도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한국보다 더한 그런 양날에 치여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일단 제3국이잖아요. 북한이랑 붙여서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나라나 얘는 당사국이잖아요. 걱정도 좀 되고 기대도 되고 합니다. 좀 잘 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압박한 미국 가자공사 강도 낮춰라. 그죠? 이스라엘이 너무 나대고 있죠. 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좀 심각한 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사실 뭐 차트적으로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볼 건 없지만 간단하게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니콜라 뭐 저쪽도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엔화 어디 갔냐? 엔화 네. 잠시만요. 네. 자, 원달러 환율 1320원 정도로 꽤나 높은 가격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엔화는 이제 9점대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픽스 차트 살짝 지금 반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좀 조금 해서 불안합니다. 이평이 좀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픽스가 여기서 완전히 튀어버리면 오히려 한번 또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었지 않았나. 좀 시장이 지금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미국 증시입니다. 아주 강하죠, 아직까지. 하지만 이제 추세가 점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의 고점도 점점 낮아져가는 모습이에요. 낮아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올해는 작년 같은 이런 상승은 상승은 크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럴 때는 박스권에 대한 매매 쪽으로 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노리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적인 측면, 우리가 뭐 단타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냥 굴렁굴렁 하고 있죠. 다만 요 흐름 자체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정가 좀 많이 터졌던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요 타이밍 우리가 숏이 좀 조정파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요 작은 추세는 또 넘어섰고 요런 추세도 넘어섰고 요게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5번달 하순 정도에서 작은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그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좀 들었다 빠진다거나 밀었다가 들었다가 빠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됐었을 때 어쨌든 요게 꺾일 타이밍에 우리가 숏 타이밍 또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죠? 이렇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다. 눈치를 많이 시장이 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바닥을 살짝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상승할 만치는 안 됩니다. 제가 1400대까지는 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1400대 포인트 정도에서는 또 천천히 또 모아가셔도 좋겠다. 정찰병 정도 투입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노렸던 자리가 이런 포인트들이고 줄여라, 잡아라,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전시대로 해서 풀 배팅으로 탁탁 먹고 빠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건 이제 선물이나 마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 천천히 늘려가시고 천천히 줄여가시고 또 천천히 늘려가시고 천천히 줄여가시고 눈치 좀 보시다가 이제 막 2400포인트 때 넘어졌을 때는 또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천천히 늘려가 보시는 전략이 괜찮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에코프로 한번 보러 갈까? 에코프로. 요즘 에코프로에 대한 뉴스가 없다, 그죠? 62만원, 뭐, 잘 버티고 있네요, 그죠? 에코프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밑에 한번 위로 떨어질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만약 50만 아래로 빠지게 되면 한번 더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자리에는 충분히 반등성으로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오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쵸? 이제는 뭐 에코프로도 발 하나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요쪽 빠져주면 좀 좋겠다, 그죠? 여기 좀 맛있어 보이. 여기 오면 좀 맛있어 보이거든요. 맛이 좀 기운침이 좀 돌죠. 이런 자리들 에코프로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또 볼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 크게 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시황 자체를 1월부터는 시장이 다르게 흘러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좀 다르게 흘러가죠. 그쵸?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이제 여기서 사실 알트코인 잡으면 된다 말씀 많이 드리면서 우리가 1월 때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드렸었다가 그리고 상승하고 나서는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5만 달러 정도까지 실제 4만 9천 달러였습니다. 5만 달러까지 정도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약간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지고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아직도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흔들다가도 이렇게 빠지더라도 한 번 정도 더 갈 것 같거든요. 요렇게 빠질 것 같거든요. 빠지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빠지더라도 그래서 이게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빠져주면 여기서 배팅하면 딴타 치면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추세 꺾일 때는 좀 조정을 주면 돼. 그리고 빠지더라도 다시 다져서 다시 갈 겁니다. 아마 이 구간 이탈되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맛있는 구간은 장기적으로 여기, 장기적으로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정도 생각을 좀 두시면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좀 비싼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차트를 봤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알트코인들이 몇 배까지 오른 종목도 있고 뭐 50% 이렇게 오른 종목도 제법 더 많았었잖아요. 그죠? 한쌤도 뭐 꽤나 좀 달달하게 수익을 좀 얻었었고 뭐 그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사실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월봉상 얼마까지 가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만 이제 뭐 매수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흐름이 이제 우리 이평선이라든지 차트 흐름 자체가 이제는 파도를 위로 일으켜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우리 ETF 상장도 됐고 자체로 투자자로서 이게 자산으로서 인정도 받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정말 그런 거야? ETF까지 생길 정도로 뭐 그 관심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이 관심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질 일이 이제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탈될 가능성은 다행이죠. 하지만 그런 흐름은 좋지만 단기적으로 비싼 가격이니까 뭐 중기 단기 어쨌든 비싼 가격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기 정도를 염두를 좀 하시자.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뭐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좀 들어주고 좀 깨졌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뷰는 그렇다 해서 지금부터는 한동안은 한 몇 년 동안은 비트코인으로 재미 보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가 막 비트코인 몇억 간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몇억 할 수 있겠죠. 뭐 27년, 28년, 30년 넘어가서 뭐 3억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비트코인의 최대 목표치가 3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치적 한계. 그래서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크게 비트코인으로는 이제는 몇 년, 수년 동안 크게 먹긴 힘들 것이고 오히려 이제는 알트들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쵸? 근데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니까 매매를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거래가 또 들어오면서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스토캐스틱 바이오런스 막 쭉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바닥도 타고 돌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이 수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올랐어 이거 정보 시총이 얼마 2.1조 원? 수익 괜찮네요. 매력적이네. 하지만 지금 사지 않습니다. 늦었어요. 그쵸? 보내줄 녀석은 보내줘라.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줄 녀석 보내주시고 나셔도 먹을 거는 많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도 이런 자리들 15,000원대까지 빠졌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 중간에 시야를 또 뒤틀었죠. 요 반등이 나올 때쯤 여기서 단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죠. 실제 여기서만 잡아도 20% 가깝게 상승을 했었다. 그러니까 염두하고 있다가 여기 돌리는 그림 나올 때 시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 체인링크를 공식적으로 한번 시향을 좀 해드렸을 겁니다. 여기 오게 되면 잡아보라고. 근데 여기 안 왔어요. 이건 체인링크 차트가 좋다고 말씀드렸었거든. 그런데 요 구간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왔단 말입니다. 시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신상을 요거에서부터 매수 시향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 올랐습니다. 크죠? 규모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여기서 한번 더 갈까요?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이 자리가 왔었을 때 전혀 쫄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 생각 확실하게 듭니다. 됐죠? 네. 지금은 일단 타점은 아닌 거예요. 볼밴드 상단이기도 하고. 이렇게? 네. 옆으로 좀 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뭐 알트코인들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서 옆으로 좀 늦어지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고 일봉, 주봉 정도 체크할까요? 뭐 주봉, 일봉 뭐 조금 애매하죠 전반적으로. 그죠? 볼리건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좀 애매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는 것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일목균형표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컨텀도 마찬가지. 심지어 천턴 차트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다음 달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뷰로는 이번 봄은 그냥 꿀렁 그냥 참 재미없게 여러분들을 좀 뭐라고 할까? 좀 괴롭게, 지루하게 만들다가 또 시장에서 관심이 또 없어질 때쯤 봄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벚꽃이 질 때 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벚꽃이 필 때쯤 그때부터 아마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큰 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좀 뭐 무턱대고 막 사고 풀매수 이런 것도 그럴 것보다 가치 분석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가치 분석 잘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로 꾸준히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죠? 어떤 종목이 좋더라, 어떤 뭐 위를 잘한다더라 이건 찾으셔야 돼요. 유튜버들 보지 마세요. 데이터를 찾으셔야 돼요. 자료들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는 요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접는 타점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는 기대값이 조금 높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이제 지금 통 넘어갔을 때부터 알트를 좀 관심있게 투자를 여기서도 알트를 관심있게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단타적으로 칠면도 그렇고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 좋아요 말하기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요런 칠리즈 같은 것도 노려보면 가겠네. 그치? 예.
여러분 길게 보지 마시고 2%, 2에서 5% 뛰기 정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손절가 잘 잡으셔야 되고, 그렇게 조금 잘 관리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시드 비중도 좀 줄여셔가지고 단타하고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편하고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한동안 차트가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 네.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